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에 개정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와 세부 사항의 주요 개정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2.27%로 급여 비용, 즉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수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결정되었는데요. 1등급, 2등급의 월 한도액 인상률이 3등급 이하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방문요양의 시간당 급여 비용 차액 조정으로 인해 등급별 급여 이용 횟수가 줄지 않도록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종류별 급여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요양은 1등급, 2등급 중증 수급자의 급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간별 급여 차액을 조정하였는데 180분 이상 구간의 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두고 단시간 구간인 60분 이상부터 150분 이상 급여 비용은 인하하고 장시간 구간인 210분 이상과 240분 이상 급여 비용은 인상한 후 조정된 비용에서 방문요양 급여 비용 인상률 4.62%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목욕은 4.15%, 방문 간호는 3.58%, 주야간 보호는 4.1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중 주야간 보호는 급여 비용 산정 구간이 개편되어 기존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구간이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로 변경되었고 기존 12시간 이상 구간이 13시간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야간 보호 급여를 13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기존 12시간 이상 구간의 급여 비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의 급여 비용 산정 구간 역시 동일하게 개편되었습니다. 단기 보호는 4.17%, 노인 요양시설은 4.10%,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4.28% 인상되었습니다.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과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또한 해당 급여 유형의 일반실 급여 비용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은 2.8%에서 3.0% 정도 인상되었고 계약의사 진찰 비용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비용의 의원급 외래 환자 진찰료와 연동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시 및 세부사항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 인상률에 따라 급여 비용에 반영된 비용 중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변경되어 각 급여 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도 변경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연간 장기요양 급여 비용 총액에서 각 급여 유형별로 적용되는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출해야 하는 연간 인건비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방문요양을 제외한 모든 급여에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의 인건비 지출 비율인 86.6%를 2023년까지 동결합니다. 다음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 직종이 수급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대상이며 일부라도 위탁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영양사와 조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공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개별 인지기능 상태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고시의 문구상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 제공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120분 미만으로 제공하거나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미만으로 제공하는 경우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급여 제공을 시작한 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20분 미만, 60분 미만으로 제공하더라도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및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가산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의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 수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있던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기준이 고시 규정으로 전환되었고 2021년까지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2022년부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가정을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하였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관리자가 월중 퇴사하거나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신설되는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급여 제공 가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인 1등급, 2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등급, 2등급 수급자에게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3,000원의 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산금은 전액 공단 부담으로 수급자 부담은 없으며 가산 비용은 전액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이상 다회로 제공할 경우 제공사유 기재가 의무화되어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증 수급자 가산과 관련하여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 2등급 부부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중증 수급자 가산은 얼마를 산정할 수 있나요? 중증 수급자 가산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가산하며 수급자 1인당 180분 이상 급여 비용을 산정한 경우라면 각각 1일 3,000원, 총 6,000원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 1인당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이 180분 미만이라면 중증 수급자 가산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간호 급여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급여 제공자,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가족인 경우에 대한 제공 기준이 신설되어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비용 산정 기준인 고시 제23조 2항을 준용하여 가족관계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횟수를 제한하며 고시 제29조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가산이나 고시 제20조의 22시부터 이길 6시 이전, 그리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되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당일에 다른 방문간호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 기준 개정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야간 보호의 12시간 이상 구간이 13시간 초과 구간으로 변경되었고
수급자에게 13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장시간 제공 사유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해야 하며 주야간 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야간 보호를 미이용했을 때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와 주야간 보호를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다른 재가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날에 주야간 보호 기간의 미이용일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방문 간호급여 개정 사항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 와상 수급자로 욕창이 심한 상태입니다. 주중 화수목 3일은 가족이 아닌 간호사가 3일 방문, 주말에는 간호사인 딸이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비용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 간호는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 월 8일 범위 내에서만 급여 비용 산정이 가능하며 가족이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날 이외에는 일반 방문 간호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매주 화수 목요일 12회는 일반 간호사가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주말 9회는 딸이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일반 간호사가 제공한 12회와 딸이 제공한 9회 중 8회만 급여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입소시설 정원 초과 운영에 관한 특례 기준 명확화입니다. 입소시설에서 정원을 충족하여 운영 중에 수급자가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원 기준으로 정원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정원 초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례 입소자 수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하며 특례 입소자는 해당 일에 실제로 입소가 이루어진 수급자를 말하며 이미 시설에 입소 중인 자를 특례 입소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박자 1인당 특례 입소자는 해당 외박자의 외박 횟수와 무관하며 1명만 가능합니다.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수급자 A를 대신하여 수급자 B가 특례 입소자로 입소, 수급자의 특례 입소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에 수급자 C가 10일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수급자 B를 수급자 C에 대한 특례 입소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특례 입소자는 최대 입소일로부터 90일까지 입소가 가능하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입소자로 전환되어 정원 초과 감액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급자 C를 대신한 특례 입소자는 해당 일자에 실제 입소가 이루어지는 수급자여야만 하며 다른 외박자의 특례 입소자를 포함한 기존의 입소 중인 자를 해당 외박자에 대한 특례 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 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 근무 가능일수의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행 매월 1일 0시 기준으로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하므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야간 근무인 경우 0시 후의 근무시간은 다음 달의 근무시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이 길인 다음 달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근무인원수 산정 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였으나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까지 포함하여 연차의 소멸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여 1일 8시간 내 실제 소요된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차 선사용 기준이 신설되어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 중 3일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차 선사용에 대한 대표자와 종사자 간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종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하거나 선사용한 연차휴가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시 근무시간으로 불인정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 촉진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으로 2월에서 사용해도 근무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2월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 점수가 0.1점 상향되어 요양보호사 1인당 가산 점수는 1.3점이 되며 추가 산정된 0.1점은 가산 점수 인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규정 강화로 2022년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 휴무 적용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산정 적용 기관이 입소자 수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 수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산점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인력을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일 경우 추가 배치한 요양보호사가 3명 이상이 되면 기존의 가산점수 인정 한도였던 4.0점에 추가 인정점수 1.2점을 더하여 총 5.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관 규모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 인정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 역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기관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의 경우 종전에는 입소자 수 50인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급식을 위탁하지 않은 전체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최대 1점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은 가산점수 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적용 시 추가로 인정하는 가산 점수가 상향되었습니다. 가산 점수 0.25점이 추가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나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0.4점이 추가 적용됩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간호사 배치 가산도 개선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적용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배치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 기관당 가산 점수 0.2점이 추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2명 배치 시 종전에는 1명당 가산 점수 0.6점이므로 가산 점수를 총 1.2점 산정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0.2점이 추가 산정되어 인정되는 가산 점수는 총 1.4점입니다.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월 평균 현원이 20명인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조리원을 3명 배치한 경우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월부터는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 요양시설도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은 2명을 추가 배치하였어도
기관당 1점만 산정되며 해당 가산점수는 가산점수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 1.2점은 가산점수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 기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간 요양보호사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간 요양보호사는 공동 활용할 수 없으나 야간 시간인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및 주야간 보훈기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 활용을 인정합니다. 또한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치매전담실의 프로그램은 치매전담실 운영 목적에 맞게 일반실 프로그램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제공해야 하며 일반실의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전담형 기관의 한시적 지원금 지급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치매전담실별 지급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한시적 지원금은 각 치매전담실별 최초 급여 제공 월부터 36개월까지의 월 1회 산정 가능하며 치매전담실의 실제 개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개정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세부사항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되는 고시 및 세부사항의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